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문재인 정부 4년 개혁이 멈춰버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서 다시 사회 대개혁에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1년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발간한 민변의 개혁입법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셔서 과거에는 좀 부동산 같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발언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민생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 이런 것들의 의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생 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정치 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좀 강한 그런 의지들을 많이 표명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민생 개혁에 대해서는 그냥 행정부에 좀 맡기는 그런 식이 아니셨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직접 그런 걸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민변 보고서에도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에는 검찰 개혁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주거, 자영업자 보호, 가계부채 등 민생 문제 개혁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썼던데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좀 문재인 정부의 주된 개혁의 방향들이 언론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는 그 국정원이 이제 국내 정치 같은 데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이제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가계부채라든가 주거라든가 자영업자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중도를 좀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그 촛불 혁명이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정 경제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상징적인 것으로서의 재벌 개혁 같은 것들의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너무 이게 정쟁 국회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재벌 개혁을 할 수가 없었고 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건이 좀 좋아졌는데 국정의 좀 기조가 재벌들이 신산업 같은 데로 빨리 진출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벌 개혁 같은 것들의 과제들은 좀 이렇게 멈춰진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 국민들이 맡긴 그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제 이런 재벌 총수들의 거수기로 전락해 있는 대기업의 이사회들을 이제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국민연금의 스튜어십 코드 같은 거였는데 결국은 전혀 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질 못해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제대로 된 집중, 어떤 개혁에 대한 집중적 의지 같은 건 못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검찰개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는지요? 상대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 그다음에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민변의 중요한 역할들이 뭐였냐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형사처벌 받을 때 가서 변론해 주는 거였거든요. 맞았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집회 시위에 참여했다, 집회를 주최했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고 이런 것들이 좀 거의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그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그런 댓글 공작을 한다든가 사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걸 감시하는 역할도 또 민변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권력기관들이 무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개혁들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도 그 20대 그렇게 정쟁 국회였었지만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들이 설립하게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진일보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윤석열 총장하고 이제 그 추미애 장관 사이에 있어서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그 논쟁이 이제 상당히 격화되다 보니까 좀 정쟁적으로 흐른 측면들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되게 상당히 의미 있는 논쟁이었거든요. 법무장관의 입장에서는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명분이 있었고 또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들이 검찰개혁 아니냐 이런 명분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잘 정리됐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좀 정치적 공방으로만 좀 흐른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도 큰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의 실책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아마 이제 초기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빚내라 집사라는 정책까지 쓸 정도로 네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집값 띄우기 정책들을 썼었는데 네. 그때는 잘 안 먹혔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딱 정리를 하고 그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 빨리 선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제대로 정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부세 뭐 보유세 강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 기조가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공약이나 국정 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예. 보유세 강화 정책이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재정특별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재부가 다 눌러버렸거든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 좀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이제 임대차법 같은 경우도 좀 임대 전월세 가격이 좀 안정돼 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들을 통해서 200만 호 정도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 세금 감면 혜택으로의 네. 대가로 그런 걸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임대사업자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통해서 투기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집값 상승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집값을 잡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가 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부족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 밑에 건교부 아니면 기재부, 국세청 관료들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부동산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뭐 전혀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그런 현상은 없었고 계속 네. 오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오르는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야 됐다는 의지가 중요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집값을 잡는 것들은 금융이거든요. 예. 금융하고 세제인데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는 정책들을 써가지고 가계부채가 한 23% 정도 줄었습니다. 네. 영국도 한 8%, 독일도 5% 이렇게 줄었는데 우리만 25%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 당국자들은 이 가계부채 위험성이나 이 주택담보대출 문제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서 집값 버블이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려는 네. 이제 그런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 같은 정책도 미리 해놔야지 집값이 오를 때 이게 방어적인 기제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집값이 오를 때 이제 막 뒤늦게 이걸 만들다 보니까 그런 집값 안정의 효과들에 있어서는 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가 주로 했던 것들이 존을 지정해서 뭐 조정대상 구역 같은 것들을 지정해가지고 조정대상 구역을 지정하면 이제 거기에 LTV나 뭐 세제나 이런 걸 강화해서 집값을 잡는 방식인데 문제는 그 지구를 지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집값이 집값이 이미 상당히 올라 있어야지만 지구 지정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서 지구 지정을 하자라고 논의하는 사이에 또 한 1년 가고 그러니까 2, 3년 돼야지 이제 지구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은 다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뒷북 행정이다라는 비판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좀 문재인 정부가 이 뭐 뒷북 행정이다 이제 뭐 핀셋 규제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부동산에 전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좀 적극적인 의지는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085님께서 정부가 너무 나약했다. 문재인은 너무 관대했다. 누가 이 정권에게 부자 만들어 달라고 했나. 삐뚤어진 나라를 바로 잡아달라고 명령했지. 이렇게 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어떤 실책을 바로 잡아야 될까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펴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좀 부동산 정책 수정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뭐부터 해라. 저는 할 것보다 기조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기조를요? 예. 지금 방향은 틀리지 않습니까? 종부세 강화했고 보유세 강화하는 정책을 했고 예. 또 그다음에 DSR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득 능력, 상환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과잉 대출을 받는 것들을 이제 규제를 했고 그러면서 집값이 조금씩 안정돼 왔었거든요. 네. 그 4.7 재보선 때문에 뭐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안정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주도를 해서 이제 그 젊은 중산층들이 기대하고 있는 좀 더 저렴한 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줬는데 네. 이런 정책이 꾸준히 진행이 되게 되면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당 내에서 갑자기 이제 민심을 거꾸로 읽어가지고 너무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뭐 종부세 기준을 완화를 해야 된다라든가 뭐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빚내서 집 사게 해야 된다든가 선거 이후에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조가 이제 혼선을 주고 있는 거죠.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면서 다시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 기조들을 잘 유지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초기에 개헌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촛불. 거기다가 또 180석 되니까 개헌으로 우리가 몇 발짝 가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개헌에 대한 합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근데 개헌이라는 건 보통은 이제 그 한번 사회에 큰 변혁이 일어나가지고 과거의 어떤 체제로서는 더 이상 사회 통합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웠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전에 있었던 개헌이 87년 그 민주화 대투쟁 이후에 그 기존에 있어서는 그런 그 권위주의 체계로 우리 국가를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반성적 고려에서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 이제 그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대통령도 이제 그런 탄핵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한번 좀 대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반성적 고려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가 제가 보기엔 좀 중요한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뭐 많은 개헌을 못 한다 그러면 적어도 뭐 한두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그런 걸 좀 추진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시기는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민심과 좀 거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고서를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요. 그런데 4년 동안 우리 사회를 다 바꿀 수 없고 개혁을 다 완성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그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어떤 정부보다 많은 개혁을 약속을 했거든요. 정치 개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런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재벌 개혁, 불공정한 가불 개혁, 부동산 개혁 많은 개혁을 약속을 사실 했는데 기대가 엄청 컸죠. 네, 기대도 컸죠.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좀 멈췄어요. 그리고 약간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그런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된다든가 벤처기업이나 뭐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된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노동이나 환경이나 이런 규제들을 많이 완화해 줘야 된다는 쪽으로 정부나 그 여당 내에 이제 그렇게 주류적인 기조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 공약했던 그런 공정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희석화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4.7 재보선 해선에서 공정을 공약으로 한 게 오세훈 후보였고 박영선 후보는 오히려 혁신 이걸 공약으로 지금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에 이렇게 바뀌어진 지형들을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나가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정경제, 공정한 사회 이런 개혁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걸 좀 더 책임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891님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정책 세우고 여론에 휘둘려서 뒤집으면 정부 못 믿어요. 종부세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변호사님 얘기를 잘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자, 남은 1년 문재인 정부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이거는 꼭 지켜라. 예. 근데 자꾸 이제 그 대선이나 이런 선거가 앞두고 되다 보니까 표를 계산하면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표 계산 안 할 수 없죠. 종부세 완화도 사실은 좀 굉장히 저는 정략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지지층들이나 뭐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 여당을 지지를 할 테니까 좀 더 중도층에 있는 뭐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 같은 것들을 정치적으로 포섭하자. 뭐 이런 것들이 종부세 완화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무슨 개혁에 대한 공약을 했는지 그래서 100대 과제를 뭐로
뭐로 설정을 했었는지 그런 과제가 제대로 이행이 된 건지 이런 걸 좀 점검해보고 남은 기간이라도 약속한 그런 개혁에 대한 공약 100대 과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네. 오늘 전 대통령이 그런 걸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관료들이라든가 당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약속했던 그런 공약을 제대로 이행을 하겠다. 공정개혁과 혁신개혁들을 두 바퀴를 양바퀴로 나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지난 정권과 비교해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뭡니까? 뭐 민주적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죠.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권력이 남용돼 가지고 뭐 국민들이 조금만 어떤 자기 의사 표현을 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데라든가 탄압을 받는 데라든가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활용된 데라든가 검찰들이 제대로 된 권력 비리 수사 같은 것들을 박근혜 정부 때 하지 못했고 네. 그게 결국 측근 비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까지 이르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저는 상당한 개혁들이 이루어졌다.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있어 크게 지금 벌어져 왔던 그런 사회 양극화라든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악화되어 오는 상황이 있는데 네. 이런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그런 좀 노력들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이 부족했다. 김남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